좋은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는 몸 상태가 건강하셔야 됩니다. 좋은 목소리를 위한 복식 호흡은 굳이 폐활량을 늘리는 운동이 아니더라도 신체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 전체를 공명하면서 풍부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슴으로 호흡하는 흉식 호흡은 호흡량도 적을 뿐더러 가슴에서만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얕은 호흡입니다. 말을 할 때 가슴과 어깨가 자꾸 들썩여서 보기에도 안정감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복식 호흡을 하면 폐활량을 늘릴 수 있고 한 번에 들이마시는 공기량이 많아지다 보니 말을 할 때 숨이 차는 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가슴과 어깨가 아닌 배가 살짝 움직이면 복식 호흡이기 때문에 보기에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어진 호흡 덕분에 말끝이 갈라지는 일도 사라집니다. 말끝의 소리가 갈라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이고, 둘째는 말의 어미를 처리할 때 호흡량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물론 호흡법의 다음 단계인 발성법과 공명법을 적용하면 더욱 윤택하고 듣기 좋은 목소리를 얻게 되는 건 분명합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분의 사례를 말씀드렸죠. 신체적으로 허약하신 40대 여성분 교육생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신체적으로 허약하시고 또 몸의 근육량 보완 부분 때문에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보이스 트레이닝 훈련이 끝날 때쯤엔 안정적인 호흡과 윤택한 음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훈련 덕분에 그분은 자신의 건강과 자신감이라는 보너스까지 얻게 되었다며 교육이 끝난 마지막 시간에 저와 함께 활짝 웃음을 졌던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복식 호흡을 도와주는 복근 단련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식 호흡은 복근이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횡격막으로 하는 호흡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복식 호흡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복근이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동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방 안에서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여러분의 다리를 15도만 살짝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엉덩이 윗부분, 등의 아래쪽이죠. 15도 정도 살짝 올리는 겁니다. 허벅지 있는 다리 부분, 하체를 15도 올리고 엉덩이 위에 등 쪽 부분을 15도 정도 올리죠. 옆에서 보면 활자 모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간 어깨는 천정을 쳐다보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일자 형태로
든 상태에서 어깨 부분은 바닥에서 45도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로 올려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어떤 기합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운동을 하는 스트레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 복식 호흡의 복근 단련 운동의 자세를 설명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와 윗몸을 15도 각도로 올리고, 그리고 양팔을 45도 높이로 일으킨 상태에서 약 5초간 멈춘 다음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이때 시선은 쭉 뻗은 손끝을 바라봅니다. 이 운동은 여러분의 아랫배와 허리 근육을 함께 단련시키고 군살을 없애줍니다. 이 운동은 10회 이상, 10번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운동은 학창시절 체육 시간에 많이 하던 운동입니다.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완전히 바닥에 누웠다가 천천히 윗몸을 일으킵니다. 팔꿈치가 완전히 무릎에 닿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너무 힘들다면 가볍게 상체를 세워주며 복부에 힘을 가해주는 정도도 괜찮습니다. 약 20회에서 30회 이상 실시합니다. 저는 실제로 가끔 복식 호흡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는 윗몸 일으키기를 수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배가 단단해지면서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고 복식 호흡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날씬한 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이 운동을 매일 반복해 보도록 하십시오. 다음 운동은 팔굽혀 펴기 운동입니다. 팔굽혀 펴기 운동은 바닥에 엎드려 뻗친 자세로 팔을 살짝만 굽혔다 펴는 운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팔굽혀 펴기 운동은 너무 잘 아실 것이고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운동은 복근과 가슴의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20회 이상 실시하되 여러분 개인의 체력에 따라서 횟수와 강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단련들을 통해서 몸에 힘이 붙으면 여러분 자신도 놀랄 정도로 좋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근육이 있고 없음은 목소리를 내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병원에 계신 환자들의 경우를 봐도 근육이 있는 동안에는 목소리가 건강한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병약해지시면서 몸이 점점 수척해져 가면서 목소리가 점점 힘을 잃고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트레이닝, 보이스 클리닉, 스피치 스킬, 보컬 파워, 외부 특강을 진행해 왔었는데 예전에 한 번은 교육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크고 우렁차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름이 아닌 군대 장교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일반인 분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매일 반복하는 군인들의 신체 훈련을 통해서 근육이 잘 발달되어 아주 건강하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나 마른 체형의
젊은 여성분들은 목소리가 힘이 없고 아주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대를 단련시키기 이전에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단련시키십시오.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 바로 이것이 좋은 목소리를 동시에 얻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다음은 힘이 느껴지는 풍성한 목소리의 비밀, 발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나쁜 목소리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작고 약해서 고민이 되십니까? 목소리가 탁하고 끝이 갈라지십니까? 목소리 톤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습니까? 아니면 목소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목소리인가? 아니면 말을 하면 목이 금방 쉬는 목소리입니까? 또는 코에 감기가 걸린, 코가 막힌 듯이 답답한 소리에 코 막힌 소리가 나오십니까? 자, 목소리에 관한 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잘못된 발성법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다뤄야 할 부분이 바로 2단계 발성법과 3단계 공명 활용법입니다. 발성의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폐 안으로 들어온 공기가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성대의 긴장이 밖으로 나가려는 공기의 압력과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다가 나가려는 공기의 압력이 높아지면 성대를 양옆으로 밀어내면서 공기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공기가 다 나가서 압력이 떨어지면 양옆으로 밀렸던 성대는 다시 닫힙니다. 발성을 할 때는 성대는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진동을 하게 됩니다. 성대의 진동수에 따라서 목소리의 높낮이가 결정되고 진동수가 많을수록 음의 높이는 올라가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1초당 200회에서 250회, 남성은 1초당 100회에서 150회가 진동합니다. 또한 성대가 얼마만큼 잘 열리느냐에 따라서 목소리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성대를 밀고 나오는 공기의 압력이 클수록 성문, 즉 좌우의 성대 사이에 성문이 넓어지고 진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호흡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무작정 소리를 내게 되면 목에만 힘을 주어 목에서만 나오는 거칠고 윤기 없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복식호흡을 이용하여 발성을 했을 때는 배로 공기의 양을 조절하므로 목에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배로부터 나오는 풍성하고도 힘이 넘치는 음성이 만들어집니다. 복근을 이용한 공기의 양과 압력의 조절, 또 그 압력으로 인한 성대의 긴장도 조절, 그리고 3단계에서 배우게 될 공명법이 좋은 발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훈련법만 여러분들이 잘 익히고 잘 따라서 한다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금세 달라질 수 있음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발성법 이전에 반드시 복식 호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손거울과 녹음기, 나무 젓가락 2개입니다.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 준비물들을 갖춰 놓은 다음 훈련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발성의 훈련의 준비 과정입니다. 발성 자세부터 먼저 알아보죠. 제일 먼저 서서 하는 발성 자세입니다. 복식 호흡을 할 때의 자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다리를 골반의 넓이만큼 벌리는데 장시간 발성 연습을 할 때는 한쪽 발을 약간 앞으로 내밀면서 조금 밖으로 향하게 합니다. 오랜 시간을 연습해도 피로를 덜 느끼게 하는 자세입니다. 허리, 등, 머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바른 자세를 만듭니다. 요즘에는 자세가 구부정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머리가 맨 앞으로 쑥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거울로 자신의 옆모습을 체크하면서 올바른 자세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원고를 보면서 연습할 때는 원고를 자신의 눈높이로 들고 하십시오. 고개를 숙이게 되면 호흡과 발성의 통로가 막혀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바르게 서 있는 자세로 원고를 정면에서 바르게 보는 눈높이로 들고 연습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앉아서 하는 발성 자세입니다. 맨바닥에 앉거나 의자에 앉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벽이나 의자 등받이에 등을 받치고 앉지 말아야 합니다. 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척추를 꼿꼿이 바르게 세워서 등을 바르게 펴고 앉습니다. 몸의 중심과 힘은 허리와 엉덩이 부분에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허리띠는 편하게 풀어주어 배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힘이 빠지면서 등이 점점 굽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연습하는 동안은 반드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꼭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는 발은 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하고 다리는 서 있을 때보다 약간 더 넓게 벌리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한쪽 발을 앞으로 살짝 내미는 것도 좋습니다. 앉아있는 자세의 발성 훈련은 두 다리의 힘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횡격막을 밀어주는 힘이 서 있는 자세에 비해서 약합니다. 따라서 힘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되도록 선 자세로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발성 연습이 될 것입니다. 다음 발성을 위한 입모양 만들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목소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할 때 입을 작게 벌리고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공기가 말이 되어 나오기까지의 발성 메커니즘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대에서 만들어진 소리는
구강과 비강에서 공명을 함으로써 소리가 커지고 고유의 음색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입을 작게 벌려서 소리가 울릴 수 있는 공간이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리도 작아질 뿐더러 울림 있는 멋진 음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입안의 혀가 움직이는 공간도 작아지기 때문에 발음도 부정확해집니다. 따라서 일단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거울을 보면서 입을 크게 벌려 보십시오. 본인은 크게 벌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작게 벌린 경우가 많습니다. 귀 뒤쪽에 손가락 끝을 대고 입을 벌리면 턱관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입을 크게 벌렸을 때는 손가락 끝에서 공간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악을 쓰듯이 힘을 줘서 크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턱을 아래로 쭉 내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저절로 손가락 두세 개가 세로로 들어갈 정도로 입이 크게 벌어집니다. 이때 혀는 목구멍을 막지 않도록 하며 아랫니에 가볍게 닿은 상태로 편안히 내려둡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모습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의 아치 넓이기입니다. 목의 아치를 넓히는 방법인데요. 다음 방법은 거울을 보며 목의 아치 상태를 관찰해 보는 겁니다. 입을 크게 벌렸을 때 목구멍 입구에서 목젖이 내려오는 부분까지의 둥근 부분 전체를 아치라고 부르는데요. 목의 아치가 크고 아치의 주름이 확실하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잘 울리고 자유자재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소리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목의 아치가 확연히 작거나 혀에 가려져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아치가 그렇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연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혀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목의 아치가 연습을 많이 한다면 단련하고 또한 이 부분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발성을 위한 좋은 입모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목의 아치를 둥글고 넓게 만듭니다. 목 안에 연구개라는 부분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혀 안쪽의 혀 뿌리를 내립니다. 이제 목의 아치를 크게 벌어지도록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의 아치를 둥글고 넓게 만들었을 때 그만큼 입안의 넓어진 공간에서 그 안에서 소리가 둥글게 공명하면서 맑고 큰 음성이 만들어집니다. 아치를 넓게 크게 만들었을 때의 그 느낌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하품을 해보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크게 하품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때 실제 거울을 보면서 목구멍 상태를 관찰해 보세요.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목의 아치가 둥글게 활짝 열리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때 입천장, 정확히 말하자면 입천장 뒤쪽에 부드러운 근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연구개를 의미합니다. 입천장이 위로 올라가면서 입안의 공간이 확장이 됩니다. 하품을 할 때의 이 입모양을 유지한 채 소리 없는 모음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품하는 소리 하 하면서 공기를 가볍고 부드럽게 내뱉습니다. 여기에 복식호흡을 함께 적용시켜 봅니다. 공기를 배에 채웠다가 배를 수축시키면서 공기를 내보냅니다. 하 이렇게 5번 정도 실시합니다. 목의 아치를 넓히는 좋은 방법으로는 젓가락을 양쪽으로 벌려서 크게 아치를 둥글게 벌어지게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아치가 둥글게 벌어지고 입 안에 연구개가 올라가며 입 안이 확장된 느낌을 반드시 느끼셔야 하는데 이때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무젓가락을 세워서 두툼한 쪽을 하나씩 양 어금니에 가볍게 뭅니다. 나무젓가락의 크기가 같아야 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나무젓가락은 최대한 어금니 바깥쪽으로 뭅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아치의 상태가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것입니다. 방금 전에 하품을 했을 때처럼 평소와는 다르게 크고 넓어진 느낌,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면 나무젓가락을 뺐다가 다시 물기를 반복해 보세요. 그 감각으로 다시 한번 몸으로 익혀보세요. 그러고는 나무젓가락이 없이 목구멍의 상태를 크고 둥글게 만들었다가 이완시켰다가를 다시 반복하십시오. 그 다음엔 가볍게 소리를 내보세요. 나무젓가락을 문 상태에서 하 공기만 빠져나가도록 하다가 점차 아 소리를 내보세요. 이때 반드시 복식호흡을 이용하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호흡이 배에서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아 소리를 내보세요. 이때 반드시 복식호흡을 이용하십시오. 당신이 제대로 호흡만 했다면 소리는 분명히 이전과 달라집니다. 그저 평상시에 소리 내던 것처럼 아 발성을 해보고 다시 나무젓가락을 물고 아 발성을 해보세요. 목의 둥근 아치를 통해서 둥글고 윤택한 소리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 느끼겠다면 녹음을 한 뒤 직접 소리를 들어보면서 그 차이를 확인해 보십시오. 복식호흡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발성에서 목 아치의 상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상시 말을 할 때도 아치를 약간 넓힌 상태에서 말을 하면 소리 자체의 울림과 부드러움, 명료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말을 할 때
내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복근을 이용한 호흡 조절과 목의 아치 상태를 크고 둥글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목의 아치를 벌렸다, 풀어줬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그 감각들에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아치의 근육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단련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다음은 발성법의 실전 트레이닝에 들어가겠습니다. 허리 숙이고 발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복식 호흡에서는 허리를 숙이고 호흡하는 방법을 연습했었습니다. 아직 호흡과 발성이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발성 연습 방법 중에서도 허리를 숙이고 발성을 하는 방법을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무릎은 약간 구부리고 허리를 천천히 숙여 보십시오. 이때 팔은 힘을 완전히 뺀 채 축 밑으로 늘어뜨리고 어깨와 목에 있는 긴장도는 완전히 다 풉니다. 이 자세에서 복식 호흡을 천천히 해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고를 여러 번 한 뒤 발성을 위한 둥글고 큰 입모양을 만듭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 안에 공기를 채운 다음 천천히 내뿜으면서 아 소리를 내보세요. 5초간 아 발성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길게 10초간 발성을 해보세요. 다음은 더 길게 15초간 발성을 해보세요. 분명히 맑고 탁 트인 힘 있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세에서는 허리를 굽히기 때문에 저절로 배가 쑥 들어가면서 복식 호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또한 팔을 밑으로 늘어뜨리고 힘을 뺐기 때문에 몸에 긴장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편안한 음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세로 여러 차례 발성을 해보면서 이때의 몸과 목의 상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복근을 이용한 호흡 멈추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르게 선 자세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목의 아치를 크게 벌린 뒤 발성을 5초, 그리고 10초, 그리고 15초, 그리고 20초 등으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연습해 보세요. 이때 소리가 불안정하게 떨리거나 크기가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호흡을 너무 많이 내뱉지 말고 복근을 이용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한 호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복근의 압력으로 공기의 양을 일정하게 조절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